네, 안녕하십니까. 청소합시다의 정호자입니다. 오늘 8월 27일 화요일이고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이라면 제가 그 100평짜리 1, 2층 카페 바닥 청소를 아주 잘 끝낸 이후의 시점일 겁니다. 원래 이제 오늘 밤에 카페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루가 미뤄졌고 시간이 또 남다 보니까 지금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어쨌든 각설하고 오늘은 견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견적. 요즘에 이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견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견적을 잘 낼 수 있을까? 고객님들이 만족할 만한 견적을 잘 낼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청소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당연히 영업이죠. 영업활동. 지금 현재 이제 제 기준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영업 루트는 이제 마련이 됐기 때문에 영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고객님들의 흥미를 끌었어요. 그래서 견적을 제시하는데 견적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고민이 생겼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견적을 잘 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자주 넣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 해봐야 됩니다. 계속 해봐야 견적이 점점 이제 이 현장에 이 정도 견적이 맞다는 걸 점점 이제 내 스스로 깨우쳐야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건 당연히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뭐 저도 그렇죠. 비싼 견적을 받고 싶어요. 같은 현장이면 그 큰 금액을 받고 싶은 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제 뭐 견적이 무조건 뭐 낮아야 좋다, 뭐 높아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이번에 진행한 이제 그 카페 현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카페 사장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 기뻤죠. 그래서 견적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제가 됐는데 역시나 이제 이 여러 군데 많이 알아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쭤봤어요. 사장님 혹시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 왜냐면 그 사장님께 말씀 들어보니까 당연히 이제 저보다 견적을 높게 내신 분도 있고 또 반대로 저보다 또 몇십만 원 견적을 낮게 넣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장님 말씀으로는 좀 믿음이 좀 가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이게 견적이란 게 무조건 싸다고 먹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비싸다고 해서 안 먹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결과물을 한 번 더 도출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같은 이제 그 초보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는 참 견적이 힘들죠. 영업도 힘들지만 영업을 해서 이제 고객님들의 이제 흥미를 이끌어냈는데 견적을 제시했는데 뭐 응답이 안 온 게가 대부분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견적을 밀어 넣어야 됩니다.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청소업에서 우리가 이제 제 경우를 대입해서 말씀드리자면 견적을 이제 시장에, 그러니까 시장 단가를 얻는 루트가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되었어요. 두 가지. 이제 시장 뭐 단가라는 게 뭐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바닥 청소가 뭐 이 정도 평수에 얼마 정도 하는지, 혹은 뭐 유창 청소가 얼마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적에 대한 정보를 얻는 루트는 저는 이제 첫 번째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이 얻었었어요. 창업을 준비하면서 창업 이후에도 이제 여러 이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 뭐 정확히 혹은 이제 뭐 근접하게 어떠한 이 현장은 자기 얼마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보다 보면 그게 이제 뭐 무조건적인 이제 팩트는 아닐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를 받는구나 이렇게 이제 참고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변 이제 사장님들께 여쭤보는 거죠. 얼마 정도 현장에 예를 들어 일당 가서 하고 뭐 어느 정도 받으셨는지, 이 현장을 어떻게 하셨는지, 혹은 제가 견적을 이 정도 내는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항상 여쭤보고 듣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종합이 되면 이 정도 규모의 현장은 이 정도 견적이 적당하겠구나. 이제 나름의 이 가이드가 형성이 된단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견적이랑 고객님들이 생각하는 견적은 정말 좀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당연히 더 받고 싶고 고객님들은 더 낮게 받고 싶고, 이게 그래서 이제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견적을 넣어봐야 돼요. 견적을 넣어봐야
이게 막 실패하다 견적이 다 메이드가 됐어요. 현장에 메이드가 됐어요. 현장에 갔어요. 갔는데 내가 생각한 그 현장 여건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내 견적을 더 높게 책정을 했어야 됐는데 더 낮게 책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조건 실패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현장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그 다음에 비슷한 현장에 더 높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차츰 견적을 높이고 있어요. 저는. 네. 처음에는 견적이 좀 당연히 이제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뭐 영상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큰 현장에 견적 잘못 나와서 혼자 가서 막 이틀 동안 이제 뭐 고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힘들지만 계속해서 저한테 이제 자산으로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현장 경험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견적을 많이 넣어봐야 돼요. 많이 넣어보고 또 때로 실패도 해보고 때로는 뭐 혹사도 해보고 해야 이게 데이터가 쌓이면서 점차 이제 내 몸에 맞는 견적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뭐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 현장 무조건 뭐 얼마 받아야 된다, 뭐 평당 얼마 받아야 된다, 이건 사실 크게 신경 쓰실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이제 내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크게 이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업체 이제 선배님들 지금 이제 자리 잡으신 분들, 이 현장은 뭐 얼마 받아야 돼, 이게 과연 나한테도 맞는 견적인가 사실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그분들이 그 정도의 견적을 받기 위해서 그간 노력한 시간과 이제 우리가 시작해서 쌓아가는 시간은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인적 그리고 또 뭐 장비 뭐 이런 뭐 능력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오래 하신 분들 당연히 그 훨씬 더 많은 경험과 노하우와 더 좋은 장비, 더 비싼 장비로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갓 시작하는 우리들은 이제 장비도 그만큼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견적이 좀 낮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얘기도 들릴 수 있겠죠. 주변에서 견적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시장 망치는 거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청소업이라서 뭐 신규 업체가 단가를 이제 낮게 들어와서 이제 시장 전체 흐린다? 이거는 청소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똑같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신경 쓸 게 없어요. 왜냐면 저는 유리창 청소 처음 했을 때 저는 무료 청소 많이 했어요. 제가 아주 모르니까 돈을 받기에는 내 실력이 검증이 안 됐으니까 무료 청소를 많이 했어요. 무료 청소 자체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돈을 안 받고 하는 건데 지금 돈을 받잖아요. 그것만 해도 많은 발전이 일었고, 견적이 이제 낮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게 들어가서 고생을 하면 나중에 높일 수밖에 없어. 자연스레 높여진다 생각해요. 왜냐면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이 단가로는 진짜 이게 타산이 안 맞구나, 다음엔 더 높여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차 내 스스로 견적을 높여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크게 신경 쓰실 거 없다 생각해요. 그걸 신경 쓰면 사실은 청소 접어야 돼요. 맞잖아요. 우리가 뭐 소꿉장난 하려고 창업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뭐라 한다고 그거에 마음 흔들려서 막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겠는데 시장 단가를 시장 얼마나 꼭 이렇게 받아야지, 힘듭니다. 힘들어요. 조금은 낮게 들어가더라도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큰 업체들 뭐 저희 때문에 망한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 각자의 그릇이 있고, 이제 먼저 기성업체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오래 하신 분들은 그만큼 이제 또 그간에 그게 쌓인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좀 지나면 이제 기성업체가 되거든요. 청소업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허들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뭐 빗자루 뭐 쇠바퀴 하나 가지고 누군가가 내일부터 시작하면 그게 청소업체 시작이에요. 창업이에요. 그만큼 청소업체는 이제 허들이 낮습니다. 허들이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내가 발전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청소업 뭐 레드오션이다. 우리나라에 레드오션 아닌 사업이 있나요? 산업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변화가 빠른 사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레드오션 그러면은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청소업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소업에서 온리원이 될 수는 없다 생각해요. 대신에 스페셜원이 돼야 된다 생각해요. 계속해서 나를 발전시켜서 아무나 다 뛰어드는 청소업에서도 누구도 따라올 수는 없는 위치가 되면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제 정확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지금 당장 이제 뭐 그런 생각 많이 했고, 저도 이제 막 일 없을 때 일단 맨날 뭐 입주 청소 하고 막 최저 시급 수준의 이제 비용을 받으면서 입주 청소도 하고 이사 청소 뭐 이런저런 일당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현타도 오죠. 아, 이거 받으려고 내가 창업을 했나? 이런 생각 당연히 들죠. 근데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 가족이 있으니까 풀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창업하신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막 고민이 될 거예요. 막 저도 아직도 뭐 유창 닦으러 가면 4만짜리도 하고요, 5만짜리도 하고요. 닥치는 대로 합니다. 주어진 대로 합니다. 하다 보면 조금씩 늘게 되는 거죠. 나의 실력도 올라가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그런 작은 현장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내가 블로그나 뭐 당근이나 뭐 인스타든 유튜브든 올릴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천천히 쌓이다 보니까 종종 이제 저한테도 연락 오는 횟수가 늘어나더라고요. 카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장님이 그런 걸 보고 연락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작은 현장 혹은 뭐 작은 견적 괜찮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저는 진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창업한 이상 단 하루도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 뭔가 계속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시도를 하고 계속 실패하는 와중에 10개, 20개 견적을 넣어서 1개라도 되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1개가 2개가 3개가 되고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청소, 네, 견적 잘 내는 방법은 계속 해보는 것이다. 계속 견적을 내보는 거예요. 내보고 실패하고 수정하고 계속 해서 하다 보면 점차 이제 나에 맞는 견적을 완성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영상을 마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리원이 아닌 스페셜원으로 돼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파이팅!